2021년 4월 21일 법원의 위안부 기각 판결에 대하여 국가 면제라고요? 2021년 4월 21일 위안부 판결이 정말 이상합니다. 우리나라 재판부가 아니고 일본 재판부이고 법원입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법은 공평해야 하며 인권적이어야 하며 보편적이어야 하는데 1심에서는 승소, 2심에서는 기각. 같은 우리나라 법원인데 주권 면제, 즉 국가 면제라고요? 그러면 억울한 할머니들은 국가가 없는 것입니까? 일본 면제입니까? 한국 면제입니까? 2차 대전의 히틀러의 독일에 대해서는 70년이나 지난 오늘날까지 법정에 세우고 있습니다. 나치 부역자들은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등 각 나라의 법정에서 100세 가까운 죄인들을 심판합니다. 독일의 나치에 대해서는 주권 면제가 해당되지 않고 왜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만 주권 면제에 해당이 되나요? 일본은 신났습니다. 한국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입니다. 일본의 언론은 모두 기사를 내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포털에서는 씻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이상하고 화가 납니다. 우리나라 판사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일본 우익의 하수인입니까? 위안부 문제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권리, 즉 일본이 짓밟아버린 아픔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가 면제, 즉 일본이라서 묻지 마라를 판결하여 기각합니까? 이것은 주권 면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억울한 역사가 있어도 묻지 않겠다입니다. 그냥 세월만 흘러가라는 것입니다. 판사들은 역사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결을 문제시하지 않는 보수 언론과 기자들의 나라가 일본입니까? 기사를 씻지 않는 포털은 어느 나라의 다음이고 네이버입니까? 우리나라는 인권과 억울한 역사와 일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독일과 일본은 같은 패권국이고 게다가 독일은 유태인들에게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일륜적인 큰 살인과 범죄를 저질렀는데 독일에 대해서는 죄를 묻고 배상과 사죄를 받아내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위안부도 징용 문제도 그 밖에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일본은 죄를 물을 수 없는 특별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우리 민족과 나라가 바보 같은 것입니까? 법원의 판사도 조, 중, 동의 보수 언론도 포털도 모두 다 친일파입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위안부 피해자이신 할머니들의 눈물과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가 그리고 일본의 뻔뻔함과 우리나라 친일파들의 부끄러움 앞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2021년 4월 21일의 기사를 많은 사람들이 시청해 주시고 분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는 2건의 소송, 그 첫 번째 소송에서 역사적인 승소 판결이 나온 것과 정반대로 오늘 두 번째 소송은 패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소송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머니들은 분노했습니다. 먼저 곽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도 갖추지 못해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불과 석 달 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1차 소송과는 정반대의 패소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일본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주권 면제론, 즉 한 나라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논리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일본이 피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쟁 범죄라고 예외를 인정하면 외교적 충돌이 일어날 거라는 우려도 패소 판결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을 직접 듣고 있던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법정을 빠져나오며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들은 말이 전부 부정 이걸로 나오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인권의 최후보루인 법원의 책무를 저버린 판결이라며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시간 판결 내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고 오히려 국가 이익.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은 할머니들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동건입니다. 그럼 첫 번째 소송에서 이긴 것은 무언가라는 중대한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른바 주권 면제론을 인정하지 않은 첫 번째 소송과 인정한 오늘 두 번째 소송, 정확히 법원 판단은 어떻게 달랐는지 김정인 기자가 분석합니다. 7년 만에 들려온 승소 소식. 소식아 못 들을 줄 알았는데 들으니까 반갑다. 반가움이 컸던 만큼 정반대 판결에 충격은 컸습니다.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일단 일본의 주권 면제론에 대한 판단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1차 소송 재판부는 주권 면제는 다른 나라 주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지 전쟁 범죄로 다른 나라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가 아니라고 질타했습니다. 반면 2차 소송 재판부는 주권 면제론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독일을 상대로 유럽 각국 피해자들이 낸 소송도 주권 면제론 때문에 각하됐다는 겁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판단도 정반대였습니다. 개인에 대한 배상이 되지 않았다는 석 달 전 판단과 달리 피해자 의사를 반영 못한 하자가 있지만 피해자의 권리 구제 수단으로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2015 한일 합의가 법적인 권리구제 절차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는데 그에 반하는 결정이 나왔고요. 재판 청구권에 대한 엇갈린 판단은 피해자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이번 소송 아니고선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없다는 1차 판단과 달리 2차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재판 청구권이 일부 제약되더라도 외교적 충돌을 피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본 겁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이런 인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만약 항소하게 된다면 주권 면제론이나 위안부 합의 등 쟁점에 대해 일본 정부와 직접 논쟁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그런데 위안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첫 번째 소송을 두고도 법원이 최근 소송 비용을 일본 정부한테서 강제로 받아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승소 판결 이후 재판부가 그 사이 새로운 판사로 전부 바뀌면서 애초에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판단을 내린 건데요. 이 소식은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주문은 일본이 피해자 한 명당 1억 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도 일본이 부담하라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불과 석 달여 뒤 같은 재판부는 이중 소송 비용에 대해 일본에게 투심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당시 재판의 수수료 330여만 원을 일본에게 받아내야 하는데 투심은 할 수 없다는 다소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 재판부는 지난 2월 인사이동으로 판사 전원이 바뀌었습니다. 결정 내용에는 전임 재판부의 본 판결과 사실상 정면 충돌하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가 유효한데도 강제 집행하는 건 국제법 위반이자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비용을 투심하는 것이 문명국가 사이 국가적 위신과 우리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하고 헌법상 국가 안보나 공공복리와 상충된다는 겁니다. 같은 재판부의 법관만 이제 다른데 완전히 다른 형태의 논리와 결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사실상 판결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소송 비용에 대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할 리 없는 상황에서 위자료 강제 집행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월 승소 판결을 받은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법원에 일본 정부에 국내 재산을 찾아달라고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선 일단 다른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소송 2건을 두고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고 판사들이 바뀌었다고 한 재판부에서 앞선 판사들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법원 담당하는 곽동건 기자에게 몇 가지 질문 더 해보겠습니다. 곽 기자, 먼저 주목해서 짚어볼게요. 1차 소송하고 2차 소송의 그 판결이 거의 붙어서 나란히 나올 예정이었는데 2차 소송은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 오늘 나온 거예요? 네, 앞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이 1차 소송 판결이 1월 8일이었고요. 그 바로 다음 주에 2차 판결도 잡혀 있었는데 재판부가 당시에 불과 이틀 전에 판결을 미뤘습니다. 당시 분명한 이유 밝히지 않았고요. 네. 3월에 한번 재판을 추가로 열기는 했는데 이 피해자 주장을 재차 확인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거 좀 이상하다, 석연치 않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결과를 놓고 보면요. 당시 재판부가 이 패소 판결을 준비했다가 바로 직전에 정반대의 승소 판결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자신들의 판단을 점검을 하고 논리를 다질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요, 사실 재판부는 달라도 하나의 법원에서 똑같은 사안을 놓고서 정반대의 판결을 하는 게 사실 납득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런데 사실 판사들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법원이라도 재판부는 하나하나 완전히 독립된 판단을 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네. 1심에서 다양한 판단들이 나오고 2심 그리고 대법원을 거치면서 정리가 되는 게 이게 정상이다 이런 논리인데 물론 이건 판사들 얘기입니다. 재판부에 따라서 판결이 180도 달라지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당혹스러운 게 사실일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가장 놀란 건 당사자들이겠죠. 오늘 이용수 할머니는 법정을 뛰쳐나간 직후에 울먹이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1차 소송권 같은 경우는 재판부도 같은데 이제 판사들이 바뀌면서 그 판단 내용이 앞선 판단 내용이 훼손이 됐어요. 그리고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놓고 실제 배상하기는 어려워진 거예요. 네. 사실 전임 재판부를 마치 자기 부정이라도 하는 듯한 이 결정문, 법원에서도 이건 좀 이례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배상이 완전히 불가능해진 건 아닙니다. 네. 이 결정은 이 소송 비용에 한정된 거기 때문에 위자료에까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앞으로 위자료, 그러니까 배상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그때그때 또 다른 재판부가 다시 독립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앞서서 승소했던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이 강제 집행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2년째 큰 진전이 없습니다. 앞서서 1월 달에 승소한 위안부 피해자들도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곽동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돌아서서 웃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스가 총리를 비롯해 주요 강요들은 전쟁 범죄자들한테 공물을 바쳤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일단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国際法上の主権免除の原則から日本政府が韓国の裁判権に服することは認められず、本件訴訟は却下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 내부적으로도 환영 분위기입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 외무성 간부는 이전 판결이 비정상이었을 뿐 극히 보통인 타당한 판결이라고 했고, 또 다른 간부는 한국에 계속 국제법 위반 시정 조치를 끈질기게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을 역사적이라며 지지했던 일본 법률가들은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2015年の違反不合意、これが裁判を受ける権利の代替手段として有効であるとちょっとびっくり。 상급심 전에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被害者中心主義、そしてその植民支配の不法性の問題、この2つの視点をしっかり持って解決のためにですね、韓国側と話し合えば。 엇갈린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판결 자체에 대한 반응은 자제하면서도 일본 정부 스스로 고노 다마와 위안부 합의에서 표명한 대로 위안부 문제의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오늘 스가 총리 등이 침략 전쟁을 미화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친 것에 대해선 직접 유감을 표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